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아투데이 TV 매일 오후 2시에 여러분을 찾아뵙는 장혜찬의 정치 펀치입니다. 어제는 우리 아시아투데이의 주필이신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혼자 급박한 상황들을 또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월화수목 오후 2시에 찾아오는 장혜찬의 정치 펀치, 저 혼자서 여러분과 1시간 동안 대담을 나누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종종 더 다양한 게스트들을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따따붙다로 유명한 배승희 변호사님,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강용석 변호사님 등 여러분의 게스트분들 출연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월화수목 매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장혜찬의 정치펀치와 아시아투데이 TV에 큰 관심을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는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우리가 해냈다, 한남동에 모인 국민 여러분들이 승리했다라는 내용으로 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기록하면서 거의 비슷한 숫자 40명 이상, 4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한남동 관저에 나와서 대통령을 지키겠다, 공수처의 불법적인 영장 집행을 막겠다라고 드디어 국민의힘 의원들도 무거운 엉덩이를 떼고 나섰다는 소식까지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은 정말 모처럼 체포영장 집행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 귀중한 하루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공수처에서 서부지법에 추가로 영장 연장을 신청했고, 아직까지 서부지법 측에서 이 영장 연장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오늘 오후에 추가적인 체포영장이 다시금 발부된다 하더라도 오늘 내에 집행은 불가능하고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만에 하나 영장이 연장되고 집행이 된다면 내일인 1월 8일, 내일 수요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도 아직까지 공수처와 민주당의 음모 끝나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시도 1월 8일이 분수령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월 8일이라는 날짜가 왜 중요한지, 내일 하루 동안 국회와 공수처, 경찰, 그리고 한남동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갈지 이모저모 자세한 소식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일주일간 한남동을 지킨, 추위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서서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격을 지키겠다고 행동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방송을 시청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마음을 보태준 분들, 댓글이나 글들로 한남동 계신 분들을 응원하고 위로해 주신 분들, 또 커피차, 오뎅차, 떡, 방한용품, 그리고 마트에서 3355 배달시킨 여러가지 이 주전부리와 생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공수처의 불법적인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었고, 대통령을 저 무도한 무리로부터 지킬 수 있었고, 40% 지지율과 함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이끌어내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카오카님, 카카오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현장에 참여 못하시는 애국시민 여러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헌법 40조 1항 지켜야 된다는 청원글을 꼭 올려주세요. 끝까지 대통령님 지킵시다. 그리고 주시광, 이미선 정신 차려라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론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헌재와의 시간, 헌재와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특히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이민선 재판관 등이 마음대로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헌법의 원칙을 지키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협의해서 일정을 잡고 충실하게
탄핵 심판을 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내란죄라는 혐의가 이 국회 탄핵 소추안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삭제된 탄핵 소추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서 재의결을 하게 하는 것이 정당하죠. 그게 또 국민의힘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헌법적 절차를 헌법을 수호한다는 헌법재판소가 잘 지키도록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게시글을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운동인 것 같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 건강상의 이유나 여러 생업의 이유로 현장에 나오기 힘든 분들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이렇게 헌법 40조 1항을 지켜야 한다. 글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여론전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경기태님도 헌법재판소 자유 게시판에 헌재법 9조, 32조, 40조 1항 준수를 요청하였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아시아투데이 TV 방송에 도움을 주시는 박경현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제 고향이죠. 부산 수영구에 있지만 내일 서울 가려고 합니다. 우와 정말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 지역인 수영구에서 내일 올라오신다고 하니까 더더욱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1월 8일이 중요한 날인지 여러분과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적 음모는요. 우리가 미리 그 음모를 간파하고 여론에 퍼뜨려버리면 힘을 잃어요. 민주당과 공수처가 이렇게 한 통속이구나. 이런 꿍꿍이가 있구나라는 걸 오늘 하루 사이에 많이 퍼뜨리면 이 음모대로 1월 8일날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도 결국 야 너네 이 말이 맞았네. 이렇게 음모론을 꾸미는 게 맞았네. 라는 게 들통날까봐 저들의 계략과 전략이 무산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대체 민주당과 공수처 그리고 경찰 무슨 꿍꿍이로 어떻게 한통속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고 전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싸움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제가 하나씩 타임라인을 짚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내일 국회에서는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검이 아니라 내란 상설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 표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꼼수냐. 1월 8일이라는 날짜 기가 막히게 민주당이 설정한 일종의 D-Day인 셈입니다.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가고 민주당과 좌파들은 더 철저하게 2차 영장 집행을 위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수처를 압박하면서 공수처장도 탄핵시킬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한다면 공수처를 폐지시킬 수 있다는 협박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 공수처는 탄생되어서는 안 될 괴물이다 라고 주장하며 공수처 설치를 막기 위해 많은 투쟁을 했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불법 패스트트랙을 자행했고 이 패스트트랙을 막다가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여러 국회의원들이 국회 선진화법을 어겼다는 명목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은 회부되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깐 여담으로 이렇게 다들 공수처와 검수완박 등 민주당의 불법적이고 기형적인 제도 신설을 막으려고 몸을 내던졌다가 재판을 받는데 그걸 가지고 한동훈은 지난 전당대회 과정 때 TV 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마치 자기만 살자고 자기 혐의만 빼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폭로 아닌 폭로를 해서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죠. 보수 진영의 문제의식과 아픔에 단 하나의 공감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렇게 우리가 몸을 내던지며 막으려고 했던 공수처가 이제는 야당으로부터도 너네 너무 무능하다. 대통령 체포 못하면 이런 공수처 그냥 없애버릴 거다라는 협박을 받고 있으니 이 또한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공수처가 우왕좌왕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로서는 도저히 체포영장을 집행할 능력이 없으니 경찰에게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 이제 검수완박으로 우리가 검찰, 검사회 지휘도 안 받는데 공수처 너네가 뭔데 우리를 지휘하느냐. 어려운 일은 우리에게 시키고 공은 공수처가 다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라면서 이 공문을 거부해요. 그야말로 자기들끼리 이랬다 저랬다. 이거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너 책임이다. 아주 생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마냥 웃을 수가 없는 게 공수처와 경찰이 서로 공문을 주고받으며 생쇼를 하는 그 대상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심각할 정도로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좌파들의 이 배후 조종에 의해서 공수처와 경찰이 마치 전리품을 다투듯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놓고 이 씨름을 하는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국격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같은 해프닝 끝에 공수처와 경찰이 다시금 야합을 합니다. 공수처 주도 아래 공조본이라는 우리 법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기형적 체제로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은 확고합니다. 공수처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내란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공조본을 만들어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거기서 나온 영장과 집행은 모두 다 불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장 박존중 경호처장은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대통령을 지키고 국격을 지키는데 신명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머리를 굴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40% 지지율까지 치솟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제 지지율 40%를 보고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 언론들을 다시 좌파 카르텔로 끌어들여서 대통령 비판하게 만들까? 이 꼼수의 대가, 음모의 대가들이 민주당에 몰려 있잖아요. 그들이 내린 결론이 바로 1월 8일입니다. 그리고 1월 8일 특검 제2결 표결을 통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꽁꽁 묶어놓고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나갈 수 없는 날을 노려서 공수처와 경찰의 대규모 체포영장 집행 작전을 펼치겠다. 그게 바로 민주당과 좌파들이 만든 디데이이고 음모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검법 제2결의 특수성을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를 했죠. 그럼 제2결을 통해서 이걸 다시 통과시켜서 확정시키려면 제적이 아니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는 제적 3분의 2가 기준이기 때문에 300명의 국회의원 제적 중에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냥 국회에 나가지 않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특검이나 법안 제2결 같은 경우는 제적이 아니라 출석 3분의 2가 기준이기 때문에 300명이 모두 출석하면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 150명이 출석하면 100명 이상이 동의만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국회에 참석을 해서 표결을 해야만
백석으로 이 특검과 양곡법 같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법안들의 통과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떤 경우에라도 이 무도하고 반헌법적인 특검과 또 우리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양곡법 등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악법을 막기 위해서는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참석해야 합니다. 탄핵 투표에는 사실 국회에 들어가지 않는 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게 진정한 의미의 반대표를 행사하는 일이라면, 특검 재의결에는 참석하지 않으면 사실상 찬성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 참석 안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특검을 찬성하는 셈이고요.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는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하고, 이 사람들이 적어도 한 2시간 정도는 국회에 발이 묶이게 되는 겁니다. 오후 2시부터 관련 표결 등이 전부 끝나는 시간 오후 4시로 예상해보면 그 전후로 약 2~3시간 정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어디에도 갈 수 없고 국회 본회의장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걸 노려서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있어야 한다고? 한남동 관저 못 나온다고? 이때다. 국회의원들이 없으면 훨씬 더 부담 없이 체포영장을 막무가내로 집행할 수 있으니 1월 8일에 공수처와 경찰이 움직이면 되겠다. 사실 물밑에서는요, 민주당과 공수처, 경찰 관계자들끼리의 어떤 작전, 음모가 조각처럼 맞춰져 있다고 봐야겠죠. 민주당이 1월 8일이라는 날짜를 준 것은 정확하게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고 1월 6일에 효력이 다하면 1월 7일에 추가적인 영장이 발부되고 그 다음 날일 1월 8일에 영장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날짜까지 딱딱딱 맞춰가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특검 재의결 날짜로 1월 8일을 선정했다고 보는 게 과장이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것이고요.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있는지 없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좀 상세하게 전달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로 들어가는 길은 철문으로 이렇게 꽉 닫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리고 경호처의 허락을 받고 신원 확인을 해야만 이 철문을 열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철문 위에는요, 오르막길이 펼쳐지는데 대통령 관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오르막길에 옆쪽으로 빠지면 국방부 장관 관저도 있고요. 경호처장 관저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의 관저가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삼엄하게 경비되고 있는 곳이 바로 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는 철문입니다. 그런데 이 철문을 공수처와 경찰이 사전에 어떤 동의나 양해도 구하지 않고 강제로 개방을 했어요. 그리고 1차 영장 집행 때는 버스 한 대만 그 철문 뒤에 막혀 있다 보니까 그걸 손쉽게 뚫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방부 차관과 경찰청장 대행이 사실상 이재명에게 백기투항해서 이재명 대통령 되는데 올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저 경내와 주변에 경찰과 군 병력을 빼버렸죠. 그러니까 공수처와 경찰이 수월하게 오르막길을 올라가서 관저 200m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를 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그 당시 공수처 조사관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최장우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최장우 공수처 검사. 이 최장우 검사가 공수처 조사관과 경찰을 끌고 기세등등하게 한남동 관저로 쳐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고성을 내지르고 너네 다 체포하겠다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 일부는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 최장우 검사가 얼마나 기세등등하고 얼마나 모욕적으로 나왔는지 그 당시 경호처 직원들이 모두 다 증언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최장우 검사의 아나무인격 태도가 딱 바뀐 게 윤상현 의원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래요. 어제처럼 국회의원 40명 넘게 모인 것도 아니고 딱 한 명, 단 한 명의 중진 국회의원 윤상현 의원이 등장하자마자 막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너네 다 잡아간다 하고 밀치고 막 오만방자하게 불던 공수처의 최장우 검사가 갑자기 소리를 안 지르더래요.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직접 전해들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공손한 척을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미운이 곰니해도 국회의원 한 명의 영향력이, 국회의원 한 사람이 가지는 공권력이 이렇게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경호처와 공수처가 물리적 충돌을 자제하면서 대치하다가 1시 반에 체포영장 집행이 종료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기에, 그리고 공수처와 경찰이 보기에 국회의원들만 안 오면, 국회의원들만 한남동 관저에 나타나지 않으면 훨씬 더 포악하게, 무자비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뒷구멍으로 물밑에서 민주당에게 SOS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민주당 형님들, 재명희 형님,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해서 갖다 바치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만 좀 못 오게 해주쇼. 민주당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네 한 번 더 기회 준다. 우리가 1월 8일에 국회의원 108명 다 묶어 놓는다. 특검 재의결로. 잘해라. 이런 추악한 야합이 물밑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제가 지금 방송이다 보니까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공수처의 최장우 검사가 1차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내뱉은 모욕적인 언사, 그것 때문에 가슴에 상처를 입고 집에 돌아가서 펑펑 울었다는 경호처 직원도 있습니다. 그 강인한, 목숨 걸고 대통령 지키도록 훈련받은 애국자인 경호처 직원들이 공수처 검사의 그 막말과 모욕과 오만방자한 태도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이 오니까 그 사람 태도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못 오게 1월 8일에 특검 재의결로 다 국회의원들 발을 묶어두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법 집행입니까? 민주당과 공수처와 경찰이 한 통속이 되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으로 대통령 지키는 것조차 못하게 특검 재의결로 국회에 묶어두고 시민들은 많이 모이겠죠. 네. 이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라는 시도를 하고 있는 이 눈에 뻔히 보이는 음모, 야합, 정상적인 법 집행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기도 전에 일방적인 체포와 구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먼저 탄핵시키고 보겠다는 좌파들의 음모이고 야합입니다. 다행히 오늘 이 1월 8일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인 동안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소식이 많이 알려져서, 그리고 더 많이 알려져야 되죠. 공수처와 경찰도 깊은 고민에 들어갔을 겁니다. 만약 내일 영장 2차 집행을 시도하게 되면 민주당과 짜고 쳤다는 장해찬 말이 맞았네. 방송인들이 나와서, 정치인들이 나와서 1월 8일에 공수처가 영장 집행하기로 민주당과 야합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다 맞았네 라는 프레임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은 하겠죠. 하지만 더 많이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내일 2차 영장 집행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에 하나 오늘 영장 발부가 된다면 당연히 내일 많은 분들이 한남동으로 와서 관저로 가는 길을 지켜야 되죠. 그리고 지금 지난 며칠 동안 한남동 관저에서 두 곳의 장소에서 우리 자유우파 보수 시민분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두 곳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집회를 주최하는 분들 누구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지키고 불법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한남동에 모인 분들 전부 다 대단하고 다 존경스럽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 루터교회 앞에서 모이는 집회도 너무 중요하고요. 또 한남동 관저 철문으로 공수처 관계자들과 경찰들이 들어갔던 루트를 보면 그 루트에 한남초등학교가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남초등학교에서 그 진입로의 맥을 딱 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둘 중 어디로 가건 우리가 한남동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다시금 제2차 한남 대첩을 승리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시에 또 하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도 고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문자 많이 하시고 당원 게시판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많이 남기시고 댓글 많이 남기셔야 되는데 내일 특검 재의결이 끝나자마자 한남동으로 달려와라. 그리고 가능하면 오전 일찍 한남동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점심때 국회로 가도 된다. 여러분 2시에만 본회의장에 들어가면 돼요. 2시에. 근데 아마도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기 전에 특검 재의결 비공개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의원총회가 한번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의원총회를 열어서 우리 이거 반대하자. 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내용을 살펴보면요. 계엄 관련한 조사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언론이 무분별하게 제기하는 의혹만 조사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보니까요. 그냥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 국민의힘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 그냥 특검이 마음먹으면 다 조사할 수 있는 예외 특수 조항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검찰도 다 조사 대상이에요. 그냥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완전히 탈탈 털어서 절단내고 문재인의 적폐청산 이상으로 이재명 시대를 만들겠다는 게 그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숨어있는 독소조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정신이 박힌 국회의원이라면 그냥 분위기에 편승해서 나 소심파다, 나 한겨레랑 경향이랑 MBC한테 칭찬받고 싶다가 아니라 그 독소조항들을 살펴보기만 하면 이건 도저히 통과시킬 수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후 1시쯤에는 의원총회가 열릴 겁니다.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공유하면서 우리 이건 진짜 반대하자. 그리고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리면 양곡법이나 또 특검법 거부 투표를 하고요. 한 4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보통 체포영장 집행 오전에 하면 7시부터 집행이 시작되니까요. 오전 일찍 국회의원들이 한남동에 나와 있다가 1시에 의원총회 하러 12시쯤 출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전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몇십 명이 딱 관저에 진을 치고 있으면 공수처나 경찰이 쉽게 영장 집행할 엄두를 못 냅니다. 아니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가는 1시부터는 어떻게 하냐? 12시에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이동하잖아요. 다행히 한남동과 여의도는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죠. 30분 거리입니다.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빠지는 1시부터 영장 집행이 되면 공수처와 경찰이 진짜 상상 이상의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딱 기다렸다가 1월 8일 날짜를 짠 것도 민주당과의 야합이고 좌파의 음모인데 시간까지도 국회 본회의 시간에 맞춰서 영장 집행을 시작한다? 이거 완전히 국회의원들을 따돌리겠다는 노골적인 음모 아니냐.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이 목숨을 걸고 대통령 관저를 사수하겠다라고 이미 천명을 했고 목숨 걸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나가라고 해서 한 7명 정도 나갔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치와 무관하게 경호원으로서 직무에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대통령실의 젊은 직원들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관저로 나가서 체포하라면 다 체포해라. 우리는 그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 영장으로 폭력으로 물리력 동원하는 거 모두 다 핸드폰 들고 카메라로 찍겠다. 우리 다 끌고 가라. 대통령실 직원들도. 지금 젊은 직원들 사이에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았는데 그렇게 의분에 찬 관절을 수호하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1시부터 한 4시까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하는 시간 동안 경호처와 대통령실 직원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시에 본회의 표결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마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시 한남동 관저로 출발하면 국회의원들이 관저로 간다 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공수처와 경찰 힘이 빠지고 맥이 풀리게 될 겁니다. 그럼 더 못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꼼수를 써서 1월 8일이라는 날짜를 D-Day로 정했지만 우리가 이 민주당과 공수처의 야합 사실을 오늘 많이 알리고 퍼뜨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서 언론에 알리면 온라인에 쫙 퍼뜨리면 음모가 들통났기 때문에 공수처가 일단 이대로 집행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지고요. 설령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실이 많이 퍼져서 공유가 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내일 한남동으로 모이게 되고 국회의원들도 어제처럼 아침부터 한남동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점심때 국회 가서 본회의 표결만 딱 하고 오후에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공수처건 경찰이고 아무 손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미리 알기 때문에 미리 분석했기 때문에 1월 8일에 맥없이 화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대비해서 민주당과 공수처의 야합,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라는 음모를 막아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1월 8일에 왜 민주당이 특검법 재의결을 하려고 하는지 원래 국민의힘에서는요 1월 9일에 하자 1월 9일에 특검법 재의결이랑 대정부 현안 질의 같이 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죽어도 그건 안 된다. 1월 8일에 투표한다. 그리고 현안 질의는 1월 9일에 한다. 나눠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빼돌리려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미리 몰랐다면 국회의원들 없을 때 공수처가 경찰이랑 치고 들어오면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당황할 수 있지만 이젠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잖아요. 민주당과 좌파들 공수처의 전략을 미리 전망하고 분석하고 그걸 널리 퍼뜨리는 이 미디어를 통한 여론전도 정보전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1월 8일이 저들이 정한 D-Day이고 이 야합의 음모의 날이지만 내일 이 공수처의 2차 집행 음모를 우리가 막아내게 되면 2차 한남대첩도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2번 실패하면요 3번 집행하긴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2004년도에 민주당의 한화갑 당대표가 무려 10억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200명이 민주당 당사를 에워싸고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 당사 안으로도 검찰이 못 들어가서 구속영장 발부됐지만 불구속 기소로 바꿨어요. 이재명, 조국 전부 다 불구속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민노총에 대해서도 영장이 발부됐을 때 민노총 위원장과 간부들이 민노총 건물에 들어가서 버텼어요. 맨날 시위하고 하는 그 민노총 건물을 에워쌌습니다.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꼴랑 민노총, 겨우 민노총 위원장이나 간부들도 영장 발부됐어도 나 이거 체포 안 당하겠다, 구속 못 당하겠다 버티면 검찰과 경찰이 못 잡아갔어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 신분이 멀쩡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가 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경호한다고 하는데 경찰이 뭐 경호처를 체포한다, 특공대를 투입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떠들면서 무리한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거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만 잡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수 진영과 이 나라의 헌법 질서 전체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짓밟고
그 위에 이재명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면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어진 저들은 그 다음부터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이고 방송인이고 다 낙인 찍고 잡아가는 게 일도 아닌 누워서 떡 먹기가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현직 대통령 잡아갔는데 꼴랑 국회의원 잡는 게 무섭겠습니까? 내란 선전제라는 가짜는 핑계로 고성국 박사님, 배승희 변호사님 고발했잖아요, 민주당이. 만약 대통령 체포에 성공하면 거기서 끝날까요? 저를 비롯한 수많은 방송 나오는 사람들, 정치인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낙인 찍어서 방송 못 나오게 만들고 고발하고 괴롭히고. 이번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높게 나온 여론조사 기관과 그걸 보도한 언론사를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살다 여론조사 가지고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 고발하는 건 처음 봅니다. 보수진영 입장에서도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 마음에 안 들죠. 정말 택도 아닌 결과로 여론을 호도하고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곳이 바로 여론조사 꽃입니다. 저는 그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제가 지난 총선 때 처음부터 저는 고향인 부산 수영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제가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았고 전혀 출마할 생각이 없었던 부산 북구라는 지역구에 제 이름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리더라고요.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랑. 그런데 당연하게도 장해찬은 북구랑은 아무 인연이 없고 북구에 출마한다는 말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여론조사가 낮게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같이 여론조사를 돌린 국민의힘의 다른 사람들이 한 2명 더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이번에 국회의원 된 이성건 의원도 있었고요. 그때 부산시 부시장이었죠. 그분들보다는 제가 오히려 훨씬 높게 나왔어요. 근데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돌려가지고 막 사람을 공격하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김어준이 자기 방송에서. 그런 식의 공격을 여론조사 꽃이에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렇다고 해서 여론조사 기관이나 그걸 보도한 언론사 자체를 공격하진 않습니다. 고발하진 않습니다. 비판은 하더라도.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에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사회 여론평판연구소 코프라에 의뢰한 이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율 40% 나왔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언론사와 기관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요, 그냥 아시아투데이랑 코프라가 자기들 마음대로 주먹구구로 한 게 아니에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줄여서 여심위에서 깐깐하게 인증하고 검증한 여론조사예요. 대한민국 여론조사는 2가지로 나뉩니다, 여러분. 여심위의 인증을 받은 조사가 있고요. 여심위의 인증을 안 받은 조사가 있어요. 여심위 인증을 받은 조사는 여론조사 문구부터 1000명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골고루 20대, 30대, 40대, 50대 인구 비율을 맞췄는지, 지역적으로도 뭐 예를 들면 대구 경북만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충청, 뭐 호남, 제주까지 해서 강원도 골고루 인구 비례대로 조사를 했는지 하나하나 다 검증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원본 데이터를 여심위에 제출해야 돼요. 여심위에서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여심위 인증을 받았다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여론조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하고 코프라에서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 여론조사는 이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심위의 인증과 검증을 받은 조사입니다. 멀쩡한 조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고발한다? 당연히 무혐의가 나오겠지만 이 여론조사를 인증하고 검증한 여심위를 무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은요, 그야말로 눈 돌아간 광인처럼 마구잡이로 주먹을, 아니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앞뒤 안 가리고. 아무나 하나 걸려라 이거예요. 일단 이재명 감옥 안 가고 이재명 대통령 될 수만 있다면, 대통령 탄핵만 시킨다면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앞뒤 재지 않고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고 있는 광인이에요. 광인.
그런데 수사기관이건 언론이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구심점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런 미친 짓에 그래도 부족하나마 비판도 하고, 민주당으로부터 내란 선전죄라는 어마어마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지만 고성국 박사님이나 배승희 변호사나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고발해? 어디 한번 더 해보자.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1월 8일에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묶어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체포영장 집행으로 불법적인 체포나 구속이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구심점이 없어지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도 잡았는데 방송인, 정치인, 국회의원, 우습다. 여론조사 기관, 너네 감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좋게 나오게 조사해? 야, 여론조사 기관 대표 고발해서 잡아들이고 체포영장 집행해. 구속시켜. 이런 끔찍한 아수라 같은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남동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는 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좌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뜻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에 무너져 내리면 다른 많은 언론사와 정치인과 방송인과 여론조사 기관까지도 다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다 잡혀갈지 모른다는 공포에 벌벌 떨면서 이재명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벌써부터요, 제가 어제 오늘 언론을 보니까 어제 한남동 관저에 나왔던 40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나와버리고 국회의원들이 40명 넘게 한남동 관저에 나오니까 민주당과 좌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 내 맘대로 안 되네. 이거 잘못하다가는 국민 여론 뒤집히는 거 온 세상이 다 알게 되겠다. 미국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지명을 예고한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는 미국 내에서도 부정선거 문제를 깊게 파고들었던 강골 여성 정치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였던 X를 통해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소식을 올리며 이거 대체 무슨 일이냐, 누가 나한테 설명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정부 2인자인 일론 머스크에게 공화당 정치인들과 보수 성향 폭스뉴스 언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설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판이 바뀔까봐, 판이 바뀌고 있기에 민주당과 좌파들이 더 초조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40% 여론조사에 경기를 일으키며 고발을 하는 거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오니까 언론사들이 일제히 이렇게 말합니다. 극우 유튜버에 동조한 국회의원들이다. 그리고 대다수가 영남 지역에 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이냐. 여러분, 거기에 나간 국회의원들이 뭐 폭력을 선동했습니까? 물리력을 동원하자고 했습니까? 오히려 불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건 민주노총이고요. 탄핵 찬성 집회하는 인간들이 폭력을 경찰에게 행사하고 있고요. 평화적으로 불법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데 힘을 보태는 게 어떻게 극우가 될 수 있습니까? MBC는 어제 뉴스데스크 브리핑에서 국론은 분열되지 않았다. 일부 극우가 떠들 뿐이다라고 아주 저주의 언어를 쏟아부었어요. 극우자만 붙이면 모든 게 다 통과되는 듯한 마법의 언어로 좌파들이 현실을 호도하고 있지만, 제가 극우입니까? 고성국 박사님이 극우입니까? 배승희 변호사가 극우입니까? 우리 아시아투데이 TV가 극우 방송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희는 그 어떤 폭력이나 어떤 물리력도 단 한 번도 동원하자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극우 극자, 앞에 극자가 붙으려면 폭력을 동원하자고 주장해야 돼요.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핍박하자는 게 극우와 극자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극우는 없어요.
제가 아는 그 어떤 정당도, 어떤 보수 시민단체도, 국민의힘은 당연하고 뭐 자유통일당이나 우리공화당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편에게 폭력을 행사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아요. 특히나 공권력 유지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동원하는 일, 보수적인 국민들은 꿈에도 상상 못할 일입니다. 극좌는 있습니다. 민노총은 경찰 무전기를 뺏어서 경찰의 얼굴을 강타해서 너무나 많은 출혈로 주변에서 지켜보던 경찰 동료들이 의식불명이나 뇌사가 아니냐고 오해를 할 정도로 심각한 폭력을 자행하고도 그 폭행 뉴스가 가짜 뉴스라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불법적인 폭력 영장 집행을 하겠다면서 뭐 헬기를 띄워라, 대테러 부대를 넣어라, 공수부대 특전사 불러라고 하는 거 다 좌파 경찰들 이야기입니다. 극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극우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폭력을 선동하거나 물리력을 동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극우라는 단어가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쓰이는 이 현실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입니다. 극좌는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바로 극좌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마녀 사냥하듯이 몰려가서 괴롭히고 죽여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극좌입니다. 지금 일부 연예인들이 특히 이 야인시대의 이마수 역할을 연기했던 배우 최준용 씨가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고 말하자 최준용 씨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나 봐요. 코다리 식당. 전 안 가봤는데. 그 식당에 별점 테러를 한다고 합니다. 좌파들이. 이런 게 극좌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밥줄을 끊어놓겠다고 집단적인 폭력을 동원하는 거. 별점 테러하는 거. 여러분 이게 극좌예요. 극우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극우가 있으면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보는 보수 유튜버 중에 정치 집단 중에 폭력 쓰자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경찰이 한남동에서 시민들 끌어내도 그냥 평화적으로 우리가 당하고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들어 눕지 경찰을 밀치기를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민노총과 탄핵 찬성 집회는 경찰을 밀치고 폴리스 라인을 허물어뜨리고 무전기로 경찰 얼굴을 찍어버리잖아요. 이게 폭동이고 이게 극좌죠. 어디다 대고 극우라는 프레임을 쓰는지, 이 극우라는 단어를 막무가내로 쓰지 못하도록 막는 것부터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극우는 없다. 누가 극우냐? 극좌가 있을 뿐이다라고 우리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김민전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같은 스피커들이 더 많이 공개적으로 발언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 가지 소식을 다루면서 1월 8일에 민주당이 공수처 경찰들과 협잡해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짚어봤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아침부터 관절을 지키고 또 오후에 재의결, 표결을 마치자마자 다시 관저로 돌아오겠다는 입장을 보여야만 한다는 사실까지 하나하나 소개하고 전망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송보다요. 오늘 제가 정치펀치한 거 민주당과 공수처가 1월 8일을 디데이로 삼고 야합하고 있다 라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고 기사화가 되고 많이 퍼져야 더 많은 사람이 한남동으로 나오고, 그리고 음모라는 게, 이런 계략이라는 게 미리 알려지면 김이 새거든요. 그러면 공수처와 경찰도 야 우리의 이 속내가 다 들통났네, 우리가 민주당 좌파들과 한통속이라는 게 1월 8일에 영장을 집행하면 그야말로 빼박 증거가 돼버리겠네,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오늘 방송을 좀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저기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성부님이 댓글로 연예인 최준용 식당에서 점심 먹고 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또 이게 우리 행동하는 보수의 모습입니다.
좌파들이 최준용 씨가 탄핵 반대 선언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코다리 식당에 별점 테러를 가하면서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 행동하는 국민들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기회 될 때, 저는 그 식당 어딘지 아직 모르는데 코다리 식당이라고만 들었어요. 코다리 맛있잖아요. 그 근처로 가서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 먹으면서 여기 사장님 때문에 왔다, 최준용 씨 용기 있고 소신 있더라, 팬이다, 한마디 해주고 밥 먹고 오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돈줄 내주는 거죠. 혼줄이 아니라. 좌파들은요, 자기 편 들어주는 연예인들, 자기 편 들어주는 방송인들 그냥 호요식하게 배불리 먹고 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별 생각 없는 연예인이나 별 생각 없는 방송인들이 다 좌파되는 거예요. 좌파 유튜브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구독자가 우리 보수 유튜브보다 훨씬 낮은데 하루 방송에 광고가 막 10개씩 붙어요. 근데 보수 유튜브는 광고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요. 책을 내도요, 우리는 그 이재명과 김혜경의 경기도 법카 고발한 조명현 작가님, 지금도 몸이 굉장히 안 좋고 고생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후원이 많이 필요한데, 조명현 작가님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법카 이런 책들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출간하지만 한 15,000부, 20,000부 팔리는 게 보수 우파 서적의 맥시멈입니다. 좌파들은 조국이 책 내면 30만 부 사줍니다. 유시민이 책 내면 기본 10만 부 깔고 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약삭 빠르게 먹고 살 생각, 장사할 생각, 돈 벌 생각만 하면 좌파하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더 호의호식하기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이런 풍토에서는, 이런 문화에서는 용기 있게 나선 개념 연예인들, 소신 있는 최준용 씨 같은 연예인들이 좌파들에게 만약 별점 테러 당해서 그 식당 어려워지면 제2의 최준용, 제3의 최준용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걸 보고 야, 나도 가만히 있길 잘했네, 아니면 나도 좌파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가서 근처에 계신 분들, 네, 동탄이라는 댓글도 최명희 님이 달아주셨네요. 근처에 계신 분들이 가서 점심 한 끼 먹어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보수 우파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울타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행동하는 소신 있는 자유우파, 보수 셀럽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지난 미국 대선 내내 트럼프 대통령 편드는 게 얼마나 부러웠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자기 사업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미국은 공화당 지지하는 정치인도 있고 민주당 지지하는 정치인도 있지만 자기 정치 성향 밝혔다고 해서 일방적인 피해를 보진 않잖아요. 한국은 좌파라고 하면 호의호식하게 되는데 보수라고 하면, 우파라고 하면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지금 별점 테러 당하고 있는 최준용 씨 식당에서도 좀 지켜줍시다, 여러분. 그리고 고성국 박사님도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는 이 유튜브는 내 맘에 들고 저 유튜브는 내 맘에 안 들고 이렇게 나누지 말고요. 대통령을 지키겠다, 탄핵을 반대한다, 불법적인 영장 집행을 막겠다라고 하는 보수 유튜브가 있으면 다 응원해주고 구독해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힘을 좀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에 걸친 광화문 집회와 한남동 집회에서 제 주변의 많은 분들이 가장 깊은 감동을 받은 장면은 가수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노래가 울려 퍼질 때였다고 합니다. 그 손에 손잡고 노랫말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이 부당한 사기 탄핵을 막아낼 때까지는 우리 모두가 손에 손잡고 좀 누가 진짜니 가짜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도 망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거꾸로 바뀐 지 오래됐어요. 진보가 지들끼리 돈 처먹고 돈 봉투 나눠 먹고 대장동 비리하고 이런 부패로 망하고 보수가 우리끼리 싸우다가 분열로 망해요. 그런데 이 국면에서 마저 우리가 분열하면 미래가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구심점이 무너지면 보수 진영 앞으로 5년, 10년, 20년 좌파에게 유린당하면서
숨도 못 쉬고 살지 모릅니다.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식 앞에서 우리가 연합군이 되어야 합니다. 육군, 해군, 공군이 다 힘을 모아야 되는데, 야, 해군은 절에서 문제다. 야, 공군, 너네는 왜 하늘에서만 싸우냐? 뭐 이런 식의 분열을 우리가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합니다. 1월 8일입니다. 내일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적인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우려가 되는 날입니다. 이 음모를 많이 알리고 저들의 계략 김세게 만들고 내일 더 많은 사람들이 한남동을 지켜서 2차 한남 대첩 시작부터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내일은 40명 이상이 40명 이상이 아침 일찍부터 한남동 관저로 나오고 특검 재표결이 있는 오후 시간대에 잠깐 국회로 가겠지만 재표결을 마치자마자 다시 한남동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보수가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서부지법에서 2차 체포영장 심사하고 있는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해서도 짧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신한미 판사라고 합니다. 서울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신한미 판사.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 신한미 판사가 과거 대학생 진보연합 대진연이라고 하죠. 이석기를 추종하는 극단적인 종북 단체이며 그야말로 극자 단체입니다. 이 대진연이 대통령실에 불법 진입을 시도했는데 이들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우려가 되는 판사입니다. 그리고 1차 영장이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2차 영장도 발부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안타깝게도 높습니다만 이 신한미 판사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전언도 들려옵니다.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지금 아직 영장 발부 소식이 언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신한미 판사 불법적인 공수처의 권한 없는 체포영장 발부에 동의하는 부역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가 여론전을 펼쳐야겠죠. 이 여론전만이 미디어전만이 지금의 이 좌파들의 총공세로부터 대통령님을 지킬 수 있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거기에는 저처럼 방송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처럼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하고 댓글을 달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오후 2시 장희찬의 정치펀치 여기서 정리하고 내일도 저는 변함없이 오후 2시 정치펀치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아토TV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시아투데이 신문도 종이신문도 많이 구독해서 제대로 된 보수 매체, 정론 매체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오늘 정치펀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